그 다음에 27번부터 31번까지 사회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기술지문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 기술지문이랑 그 다음에 수능 법정문법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일단은요, 본문 읽기 전에 본문 보니까 뭐 점유, 소유, 또 점유에는 직접 점유, 간접 점유, 그 다음에 소유권 양도에 보면 뭐 점유 인도, 점유 개정, 반환권 청구, 반환 청구권 양도 뭐 이런 말 나오고요. 또 내려가 보니까 뭐 선의 취득 이런 말 나오고, 뭐 등록 등기 이런 말 나옵니다. 아, 어려워. 근데 중요한 거냐면 이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를 풀 때 본문에 이 출제 요소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참고로 이 15문제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게 가방이에요. 가방. 그랬을 때 가방이란 물건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뭐 점유자이다, 소유자이다, 혹은 뭐 소유권 계약 같은 경우에 뭐 점유인도가 있어야 된다. 아, 요것을 일단 뭐 해야 되는 얘기구나. 우리가 그 첫 번째,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우리가 직접 점유, 간접 점유가 나와 있고 점유자, 소유자 관계 이런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요걸 가지고 일단은 풀면 되겠구나라고 하면 되고, 28번 문제입니다. 우리가 2번 두 번째 단락에서 A지문에 나와 있는 직접 점유, 간접 점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그 A에 이런 말 나와. 물건 중에서 피아노, 금반지, 가방 보이세요? 피아노, 금반지, 가방? 네. 세 개가 나왔지? 네. 이 17번 문제 뭐 갖고 얘기하고 있어? 가방 얘기하고 있지? 네. 28번 문제 뭐 얘기하고 있습니까? 부동산. 또 나오지만 피아노. 2번에 피아노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4번에 피아노 얘기가 나오고 5번에 피아노 얘기 나오죠. 이 30번 문제는 뭐라는 줄 아십니까? 금반지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어떤 그 물건이 있어. 이 물건의 예를 나열하면, 아까 우리가 이 문헌 사료에 뭐가 있다, 이런 사료에 뭐가 있다 나열하면 얘네가 추진소가 되는 것처럼 그대로 활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29번 문제는 기역, 니은, 디귿 세 가지 경우입니다. 기역이요, 동산, 니은, 동산, 디귿, 부동산인데, 기역의 동산 같은 경우에는 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동산의 경우, 우리가 얘기했던 뭐 피아노, 금반지, 가방 같은 물건이 기역의 예가 되고, 니은은요, 법률이 등록 대상으로 규정한 자동차, 항공기 같은 동산이에요. 얘들은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피아노, 금반지, 가방은 등록을 할까요? 이건 등록을 하지 않는 그런 동산이죠. 이번에 제가 새로 금반지를 하나 샀습니다. 등록합니까? 아니죠. 근데 자동차를 구입했어요. 뭘까요? 자동차 등록증이 발급이 돼요. 차고지가 어디고, 소유자가 누구이고, 배기량이 몇 cc이고, 몇 인승이고, 이런 거. 비행기도 마찬가지예요. 비행기 샀어. 그러면 등록을 해야 되고. 예전에 그런 농담이 있었어. 그 면접관이 어떻게 오셨어요? 올 때 어떻게 왔나요? 라고 그냥 가볍게 물어본대. 이게 뭐였냐면, 버스 타고 왔는데요. 전철 타고 왔는데요. 이러면 예, 그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다고요. 아빠가 데리고 왔는데요. 아니면 뭐 그냥 기사 아저씨가 태워서 왔는데요. 어이구, 비행기 타고 왔는데요. 지혜도 촌놈이구나. 아빠 비행기. 왜? 아빠 비행기인데요. 이러면 말이 달라지는 거지. 오. 근데 디귿이 뭐야? 토지, 건물과 같은 부동산. 동산은 움직이는 재산이고 부동산은 움직이지 못한 재산이에요. 는 등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거든요. 그러면요, 제 이름으로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제가 어떤 토지를 가지고 있고 어떤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지가 나오게 되죠. 차이가 있죠. 그 차이가 뭘까요? 제가 가방을 버렸습니다. 아까워 이 정도예요. 자동차를 누가 내 거 가져갔어. 혹은 내 건물을 가져갔어. 잘못된 계약으로 인해 가지고 소유권을 박탈당할 경우 있잖아요. 그 피해를 막아주기 위해서 우리 선의 취득에 대한 제도가 있거든요.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29번 문제가 설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0번 문제,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우리 지금 여기 금반지니까 당연히 직접 점유, 간접 점유, 그리고 소유권이 넘어가는 점유 인도에서 점유 개정 반환 청구권과 그 다음에 선의 취득이 되냐 안 되냐. 그래가지고 푸는 좀 복잡한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31번은 문맥상 의미이고 31번 문제 제일 쉬운 문제입니다. 자, 일단은 본문 내용 볼게요.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의 주인일까?
점유란 하면서 여러분들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점유. 네, 점. 자, 점유는 뭐라고?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 어디 앉아 있어요? 책상이. 책상에 앉아 있니? 아. 의자에 앉아 있잖아. 아. 정신 차려. 의자. 여러분 지금 의자를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배하고 있죠. 네. 그 누구 거야? 그 의자 누구 거야, 얘들아? 쌤 거. 내 거잖아. 네. 이해돼, 점유? 네. 그 컵으로 물 마셨지. 네. 너가 지금 사실상 그 지배하고 쓰고 있지. 네. 얘가 지금 그걸 쓰지 못하지. 더럽기도 하고. 그래서 너는 얘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는 지금 이거 뭐 하고 있냐고. 저- 점유하고 있다고, 점유. 네 건 아닌데 쓰고 있는 거. 이해돼? 점유? 아 그럼 점. 너네 네 방 너 점유하고 있는 거야. 엄마 아빠 거잖아. 아 여기까지 가지 마. 가지 마. 이 부모 자식 관계가 되게 냉랭해지니까. 그 다음에 이에 비해 소유란. 자 구분해봐야 돼. 어떤 물건을 사용할 수 있고 그 물건으로 수익을 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처분할 수도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진 상태. 자, 참고로 점유는 너희들 내 의자 앉아 사용하고 있지. 이걸 가지고 딴 친구 빌려줘서 자릿세 받거나 팔아먹어가지고 이거로 뭐 여수 사 먹거나 이러지 못한단 말이야. 왜? 너희들은 그 물건에 대한 소유자는 아니기 때문에. 나는 뭐 할 수 있어? 그 의자 팔아먹어도 돼. 그 컵 팔아먹어도 돼. 그래서 뭐에? 사용 수익 처벌 권리가 있는 건 뭐라고 얘기한다? 소유라고 얘기한다. 27번을 1번 가지고 헷갈리는 바보가 있었어요. 가방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그 가방이 점유자이다. 가방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그 가방이 소유자지요, 선생님. 이런 무식한 말 하고 있는데 출제자들은 본문 만들 때 이렇게 만들지 않는다.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했다는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그 물건은 쓰고 있다는 얘기고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점유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따라서 점유자와 소유자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답니다. 잘 보세요. 제가 지금 이 펜을 쓰고 있습니다. 전 이 펜을 점유도 하고 있고 원래 제 거기도 해요. 그럼 점유자, 소유자 일치하는 경우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지만 그 물건은 소유자는 아니잖아요. 일치하지 않는 경우예요. 갑자기 그게 생각난다. 이 곡의 참화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누군가에게 빌린 것이다. 그 말을 빌렸다는 그 수필리아드 있잖아요. 나오잖아요.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일 뿐 우리는 소유자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군요, 문득.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A. 자, 문제 A 구간.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여 물건을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상태. 다시 점유를 쪼갭니다. 어떻게 쪼개야 되느냐? 직접 점유. 자, 직접 점유는 뭐 하고 있는 건? 물건을 쓰고 있거나 사용하고 있거나 또는 보관하고 있거나, 그죠? 혹은 물리적으로 지배 상태. 너네가 지금 내 책상 의자를 물리적으로 언제 삭발했어? 꽤 됐어? 꽤 됐어요. 그 긴 거구나. 네. 군대가? 네. 올해 초에 가요. 올해 초에가? 네. 직접 점유라고 한다. 네. 야, 누가 보면 이게 인간이 재수가 인간인 줄 알고. 이에 비해 어떤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는 사람에게 그 물건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도 사실상 지배를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반환 청구권을 가진 상태를 간접점유라고 한다. 간접점유. 간접적.
간접점유만 소유. 이제부터까지 시작하는 거야. 간접점유 소유자인가? 그지? 너희들은 의자를 직접 점유하고 있어. 나는 의자를 간접 점유하고 있는 거야. 갈 때 두고 가. 의자 두고 가면 안 돼. 갈 때 컵 두고 가. 돌려줘. 나 그 컵 3개밖에 없어. 그리스 유물이야 막 이러면서 오. 비싸게 생겼잖아. 그지? 그러면서 반응 청구를 간 상태면 나 간접 점유. 이럴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소유자가 간접 점유자가 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 하나 있어. 만약에 내가 내 물건을 직접 점유하고 있다면 간접 점유자는 존재하잖아요. 잘 봐. 나한테 줄. 만약에 소유자가 간접 점유자면요, 다른 직접 점유자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바짝 차리고. 근데 소유자가 직접 점유자면 내가 내 물건을 내가 쓰고 내가 보관하고 내가 집에 이제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돌려줘. 너 미친놈 아니야? 소유자는 간접 점유자가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알겠죠? 소유자가 직접 점유자면 간접 점유자는 없습니다. 내가 이거 쓰고 있거든. 근데 갑자기 네가 와가지고 이거 돌려주세요. 질문해도 돼요? 불안해. 아 근데 진짜 뜬금없긴 한데 소유자가 2명이면 어떡해요? 공동명의 이런 거. 그런 거. 여기 지금 하등 상관없는 거잖아 지금. 왜 이 외연을 확장하니? 아 궁금해가지고. 수능에 절대 맞지 않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 수능은 뭐냐면 주어진 지문을 가지고 지문 내에서 보여줄 수 있는 정보 근거를 가지고 문제만 풀면 되는데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그럼 그냥 가서 해. 알겠지? 어디에 공동명의 된 얘기가 있냐? 어디에? 그냥 궁금해서. 궁금해하지 마. 자, 가보자. 직접 점유와 간접 점유를 모두 점유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점유라는 것은 중요한 말입니다. 소유자를 공시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예를 들어가지고 공적으로 이게 알리는 기능, 명시하는 기능. 소유자는 누굽니다 라고 알리는 기능이에요. 만약에 컵이 있어. 컵 하지 말자. 우리 그냥 피아노 하자. 피아노. 자, 내가 피아노하고 원장이야. 다이가 와가지고 레슨 받으면서 막 피아노 치고 있어. 그지? 그러면 나는 이 피아노를 직접 사용하진 않기 때문에 일단 피아노를 직접 점유하지 않고 있지. 근데 다이가 이거 직접 점유하고 있어. 근데 다이가 끝나가지고 피아노 갖고 가지 못해. 왜 내 거니까. 그러면 나는 이 피아노의 간접 점유자다라고 밝혀지면 나는 이 피아노의 소유자다라는 말이 될 수 있는 거야. 또 이런 것도 있어. 내 피아노를 사서 집에 둔 다음에 나 혼자 치고 있어. 나 김건모야. 아, 김건모 요즘 안 말이야. 나 그냥 작곡가야. 유해열이야 나. 그래서 막 치고 있어. 왜? 아, 요즘에 땡땡 모씨들이 좀 김건모 주시고. 그런 생각해. 남자는 수많은 노력을 이룬 것 그걸 딱 하나로 무너지더라고. 그 동물적 본능 하나로. 나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솔직히 뭐 도박, 뭐 음주, 폭행, 탈세, 뭐 마약 헬스. 돌아오거든. 그렇지 않아? 들어와요. 마약하고 돌아오면 그 했었잖아. 네. 탈세, 호동형. 네? 진짜요? 그거 때문에. 본인이 한 건 아니지만 뭐 기획사 측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1박 2일 나온 거. 탈세해서 이 하차하고 1박 2일. 수근이 형 도박. 그다음에 그 많아. 신동엽 씨도 예전에 그 약간 그쪽으로 갔어. 많아. 근데 다 돌아와. 우리 정치가 중에 저 충남도지사 자기 대권 후보라고 보는데던 사람 그거 한 방울 훅 갔잖아. 미투사. 뭐 먹으려고? 뭐 하려고요? 대권 후보였는데 네. 뭐 하려고? 미투 사건 하나로 비서관 하나 훅 갔잖아 그냥. 네. 제가 보기엔 이거 치명적이에요 이 사건. 그 정준영
네. 아, 산 하나로 훅 갔잖아 그냥. 그래서 다 터졌는데. 그치? 그거. 쭉 네. 타야 된 거지. 4명. 그게 제일 순간에 내가 내 피아노를 치면서 내가 연주하고 있어. 그러면 이 피아노에 대해서는 뭐가 없다? 간접점유가 없다. 그러면 직접점유하고는 내가 이 피아노의 소유자다라는 공식이 있다는 얘기. 무슨 말인지 이해돼? 어떤 물건에 대해서 이 사람이 직접점유자냐 간접점유자냐를 통해서 누가 소유자인지를 공시할 수 있다는 그런 기능을 한다는 얘기야. 뭐가? 점유가. 이해됐지? 그래서 다시 공시란 물건에 대해서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는 기능을 한다. 자, 그 다음 보자. 물건 중에 피아노, 금반지, 가방 같은 대부분의 동사는 점유에 의해서 소유권이 공시된다고 했어. 뭐가? 이런 물건들이. 자, A를 가지고 28번 문제 보겠습니다. 물리적 지배를 해야 동산의 간접점유자가 될 수 있다. 물리적 지배라는 것은 직접점유자입니다. 틀렸고 2번 간접점유는 피아노 소유권에 대한 공시방법이 아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간접점유를 하고 있으면 이 사람이 무슨 얘기입니까? 반환 청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뭐하고 있는 거다? 소유자다는 것을 알려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죠. 공시방법입니다. 모든 점유가 다 소유권 공시방법이기 때문에. 세 번째입니다. 하나의 동산에 직접점유자가 있으려면 간접점유자가 있어야 된다? 직접점유자가 많은 소유자라면 간접점유자는 필요가 없다고 했잖아요. 내가 내 물건 쓰고 있는데 누가 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피아노에 직접점유자가 있으면 그 피아노의 간접점유자는 소유자가 아니다? 직접점유자도 있고 간접점유자도 있으면요, 간접점유자는 소유자일 확률이 더 높아요. 소유자가 아니다가 아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여보세요? 5번. 아, 이건 나중에 봐야 돼. 그치? 아이, 사람들이. 근데 확실히 5번밖에 안 남긴 했어. 좀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돼. 자,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되려면 소유자가 양도인이 되어서, 잘 보세요. 이때 소유권 양도 계약에서 소유자가 뭐가 돼야 된다? 양도인. 우리 여러분들 이 도 있잖아요. 도가 파는 거고요. 내가 사는 거예요. 알겠죠? 팔네. 뭐 살매도 있어. 팔매도 있고 합친 매매가 되는 거야. 오. 그래서 양도인이 되어서 양수인과 유효한 양도 계약을 하고 이에 더하여, 잘 보세요. 일단은 양도인이 되어서 누구와 함께? 양수인과 함께 유효한 계약을 맺고, 그 다음에 더하여 소유권 양도를 공시해야 됩니다. 이 사람한테 소유권을 옮겨주었습니다 라고 공시, 아까 공시가 뭐라 그랬어?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는 것. 보통 문서로 많이 남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집 문서, 땅 문서 이런 거 넘겨주잖아요. 자, 그랬을 때 점유로 인한 소유권이 공시되는 동산의 소유권 양도는, 아까 점유에서 소유권이 공시되는 동산의 양도라는 말이요, 바로 세 줄 위로 올라가면 이런 동산은 점유에서 소유권 공시된다 그랬죠. 뭐는? 피아노, 금반지, 가방 이런 것들은 뭐한다? 점유를 넘겨주는 점유인도로 공시가 된답니다. 소유권 양도 공시는 뭘 통해서? 점유인도의 방법으로 공시가 이루어진대요. 그랬을 때 이 점유인도를 보면요, 양수인이 간접 점유를 하면서, 양수인이 뭡니까? 이 사람이에요. 간접 점유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반환 청구권을 가진 상태구나. 오케이?
만들어주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점유, 개정과 반환 청구권, 양도가 있어요. 자, 각각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자, 첫 번째 예가 바로 이제 피아노 얘기가 뭐에 대한 얘기? 점유 개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A가 B에게 피아노의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단 조건이 뭐냐? 사흘간 빌려 쓰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B는 A에게 피아노를 사흘로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반환 청구권을 갖게 되고, 반환 청구권을 가져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이 간접점유라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A와의 계약을 통해서 B가. 그리고 양도인이 직접 점유는 유지하고 있지만 판사라며 소유권만 넘겨줬지 아직 피아노는 나한테 있어. 아직 사흘 동안 피아노 내가 쓰고 있을 거야. 이 상태, 자기가 직접 점유자가 되는 상태. 그리고 양수인에게 점유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이 경우를 뭐라고 한다? 점유 개정 상태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어떤 경우냐? 바로 A와 B가 피아노를 가지고 계약을 맺을 때 B가 일단은 뭐가 되는 경우? 간접 점유자가 되는 경우. 그리고 A가 직접 점유자가 되는 경우. 이걸 왜 점유 개정이라고 할까요? 원래 A는 뭐였어요, 그러면? 원래 A는 뭐였어? 피아노를, 지금 피아노가 어디에 있어? A한테 있지? 네. 피아노 누가 쓰고 있었어? A가 쓰고 있었지? 맞지?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직접 점유자 아니라 소유자였지? 간접 점유자가 존재하지 않았었잖아, 지금 상태가. 원래는 뭔 말인지 이해돼? 여보세요. 원래 자기가 사용하고 자기가 보관하고 있는 상태였어, A가 피아노를. 그래서 누가 내 피아노 돌려달라고 하는 그런 간접 점유자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였어. 이런 점유 상태에서 소유권 넘겨줌으로 인해 가지고 나는 직접 점유자이긴 하지만 간접 점유자가 새로 생겨난 거야. 반환 청구권이라는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그러면 점유라는 이 상태가 개정된 상태이다. 하나의 직접 점유만 있던 상태에서 직접 점유와 간접 점유라는 두 개의 상태가 된 개정 상태. 복잡하지? 원래 얘가 복잡해. 다양한 경우를 많이 만들 수밖에 없어, 법률은. 아까 네가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법률가의 피가 흐르고 있는데 네가 이거를 가라. 그러면 만약에 공동명의일 경우에 A가 피아노를 팔았는데 A의 아내가 피아노의 공동 소유자인데 팔 생각이 없었는데는 어떻게 그러면 계약이 유효합니까? 안 합니까? 막 이렇게 궁금하잖아. 오. 맞지? 그런데. 안 궁금해? 나는 그 법률가의 피가 안 흐르는 예수가의 피가. 예수 같은 거 되게 싫어해. 그치? 왜냐면 감수성의 분야이기 때문에 예수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분야잖아. 그렇지 않아? 피아노를 잘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피아노를 잘 치고 싶으면 기기가 치면 되지. 알지?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음을 맞추면 되잖아. 그런가? 근데 사람이 쳤을 때 꼭 정확한 음을 누르거나 정확한 박자가 아니어도 그 피아노를 치는 사람의 표정과 그 자기 감정을 담으면 관객들이 감동을 주잖아. 그게 예술인 거야. 꼭 사람을, 우리 어머니를 똑같이 그려야만 감동적인가? 아니잖아. 그 어머니의 모습인데 내가 가장 그리워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그렸다면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이. 약간 이제 원리 원칙 이런 거하고 좀 거리가 멀어, 예술가들은. 범법자라는 얘기는 아니야. 자, 다시 돌아와서 이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경우야. 한편 C가 자신이 소유한 가방을 D에게 맡겨두어 이에 대한 반환 청구를 갖게 될 경우, 이 가방의 소유권은 또 E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자. 얘는 좀 복잡하지. 자, CD. 자, 원래 가방 누구 거? C 가방, C 거야, 가방. 얘 원래 소유자야.
근데 얘가 뭐 하고 있어? D에게 맡겨두고 있었어. 그러면 얘가 D한테 가방을 맡겼기 때문에 얘가 직접 점유자가 되고 자신은 반환 청구권을 지닌 간접 점유자가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된?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이 가방을 이한테 소유권을 넘겨줬어. 그럴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얘는 지금 직접 점유도 간접 점유도 아닌 상태가 되잖아. 그랬을 때 이 간접 점유의 권리가 뭐였어? 아까 반환 청구권이었잖아. 요 권리만 얘한테 넘겨주는 거야. 그래서 D한테 나한테 주지 말고 얘한테 주면 돼. 그 반환 청구권 얘한테 뭐 한 거야? 양도한 거야. 이런 게야. 또 존재해요. 이거는 두 번 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또 E는 F에게 넘겨가지고 반환 청구권 양도, 반환 청구권 양도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아무 법적인 문제가 없어. 소유자가 양도인이라면. 근데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닐 경우가 있습니다. 노인이 소유자가 아니라고요? 사기꾼 아니에요? 길 가다가 금반지 죽었어. 살아야지. 어이씨, 골드 24K 순금 막 한 10양짜리 100돈 오, 바로 팔아야지. 이만한 그냥 그 자전거 체인 같은 목을 어이씨 막 그치? 그래서 이거 들고 다니다가 이거 파니까 금방 가져간 거야. 그래서 금방 주인은 떡대를 보니까 아저씨가 맞군요 하면서 믿었어. 이 사람이 소유자라고 사버린 거예요. 이런 경우에. 근데 그런 물건은 뭐 아무나 꺼내는 물건 아니잖아요. 나중에 진짜 소유자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잖아. 알겠죠? 자, 그랬을 때 상황입니다. 법은 이렇게 다양한 경우를 생각해. 양수인이 점유인도를 받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 조건이 있습니다. 점유로 공시되는 동산의 경우, 이렇게 금반지, 피아노, 가방 같은 경우 양수인이, 잘 보세요. 양수인이 자, 이 계약을 맺을 때 양수인의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다? 충분히 주의를 했는데도 이때 충분한 주의는 뭐냐면요, 바로 이 양도인이 소유자임을 확신한 거예요. 알아본 겁니다. 진짜 당신 거 맞아요? 이거 언제 만들었는데요? 어디서 만들었는데요? 이거 얼마 주고 샀는데요? 막 확인해 본 거야. 되게 사기꾼들 말 잘하거든. 그럴싸해. 근데 믿었어. 이 사람이 소유자들로 믿으면 뭐합니까? 양수인. 이 사람은 참고로 물건 사면서 돈을 지불했을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일종의 권리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소유자가 아니면 알지 못한다면 양도인과 유효한 계약을 하고 점유인도로 공시를 했다면 양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아니어도. 이런 걸 뭐라고 하냐? 선의 취득이라고 해요. 악의적으로 취득한 게 아니다. 돈 지불했거든요. 그러면 이 물건은 뭐합니까? 원 소유자가 나타나도 될 거예요? 얘 거예요. 단 원 소유자가 나타나면 그때는 뭐가 생길 때일까요? 형사 사건이 벌어지겠죠. 얘가 지거 아닌데 팔아먹어서 부당이득을 취했잖아요. 부당이득이 지금 얘한테 가 있는 거잖아요. 얘를 원소유자한테 보상을 하든가, 알겠죠? 아니면 감옥 가가지고 혼밥 먹고 때우든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다만, 자, 잘 보세요. 다만 간접 점유에 의한 인도 방법 중에서 점유 계정으로는 선의 취득하지 못한답니다. 이거 완전 중요해. 점유 계정으로는 선의 취득이 안 된답니다. 뭐로는? 점유 계정으로는. 보조사. 무슨 보조사? 은는. 무슨 보조사? 대조, 한정. 그 무슨 얘기? 반환권 청구권 양도로는 돼요. 이건 선의 취득이 됩니다.
근데 점유계정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금반지를 내가 사흘만 금반지 더 끼다가 줄게. 정들어서 말이야. 일단 돈은 줘. 사흘에 돌려줄게 해서 너는 충분히 금반지가 내 거라고 믿고 소유권 양도받고 나한테 돈을 지불했어. 사흘이 지났어. 그랬을 때 금반지 돌려줘. 이거는 잘못된 계약이에요. 네가 원래 내가 이 물건의 직접 점유자이자 소유자라고 믿었잖아. 근데 내가 사흘 후에 너에게 넘겨주면 너는 이제까지 간접 점유자로 믿어왔잖아. 안 넘겨줘도 돼. 왜? 이건 선의취득이 아니니까. 오, 그랬대요? 오. 유용한 거 가르쳐. 어쨌든 차거든 최고랑 차는 소리야. 선의취득으로 양수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원래 소유자는 원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이건 선의취득이 되는 경우입니다. 반면 이런 물건 말고 쉽게 말하면 점유계정으로 어떤 점유인으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경우 말고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인 등기 등록으로 공시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이것들도 선의취득 대상이 아니에요. 바로 국가에 등록을 하거나 등기하는 재산, 이런 것 동산, 이런 것 부동산도 마찬가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너무 고가의 재산이거든요. 고가의 재산. 이기 때문에 원래 주인 혹은 이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소유권 박탈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이런 경우에도 뭐한다? 선의취득을 인정하지 않는답니다. 자, 이걸 가지고 다시 27번에 5번 보겠습니다. 가방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유효한 계약을 체결하면 공시방법이 갖춰지지 않은 소유권이 이전된다. 아까 소유권 이전은 뭘 통해서? 얘들아, 소유권 이전은 점유인들을 통해서, 공시방법을 통해서 소유권이 인정돼야 되죠. 그러면 공시방법이 갖춰지지 않아도는 잘못된 표현이죠. 공시방법을 갖춰줘야 됩니다. 바로 점유인들 방법을 통해서 소유권이 이전된다. 우리 28번 풀었죠? 네. 다 5번이었습니다. 29번 보세요. 기역, 니은, 디귿. 1번. 기역은 금반지는 디귿과 달리, 건물과 달리 국가와 관련된 공적 기록에서 소유권 양도가 공시될 수 있다가 아니죠.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니은, 디귿은 기역과 달리예요. 2번. 니은은 자동차 항공기는 금반지와 달리 원래 소유자의 권리 보호가 거래 안전보다 중시된다. 왜? 고가의 물건이니까. 요거는 맞습니다. 답 2번이에요. 왜냐면 니은 디귿이 등록 등기되는 고가의 재산이잖아. 얘네들을 뭐 하지 못하게 했어? 선의취득을 하지 못하게 했어. 근데 금반지 피아노 가방 중에 선의취득이 되는 경우가 있었어. 뭘 경우에? 반환 청구권 양도일 경우에. 되는 경우가 있는 건 그래도 고가의 재산은 아니니까.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고가의 재산이니까 보호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래 안전보다 뭐가? 소유자의 권리 보호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때는 뭐합니까? 선의취득 계약을 인정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그 계약이 유효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답이 2번입니다. 30번입니다. 자, 보자, 보기. 자, 갑. 을. 잘 보세요. 갑과 을은 갑이 끼고 있었던 금반지입니다. 그러면 이 금반지에서 갑은 뭐예요? 직접 점유자였어요. 소유권을 을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유효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갑과 을은 갑이 이 금반지를 보관하다가 을이 요구할 때 넘겨주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면 이 둘이 맺은 계약은 무슨 계약이에요? 점유계정 계약입니다. 이해돼? 그러면 을은 뭐가 되는 겁니까? 간접 점유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을은 뭘 취득하게 된 겁니까? 반환 청구권을 취득하게 된 거예요. 이거 여기 있던 내용에서 얘들아, 세 번째 문단에서 맞지? 근데 중요한 거냐면 을은 소유권 양도 계약을 할 때 양도인이 소유자라고 믿었습니다. 아, 설마. 충분한 주의를 준 거예요. 선의취득까지 같이 다를 거야. 그리고
을은 일주일 후 병과 또 유효한 소유권 양도 계약을 맺습니다. 을은 누구와 함께? 병과. 뭐를 맺었다? 소유권 양도 계약을 맺었다면요. 이제 잘 보세요. 어떻게 한 경우입니까? 이거는 요 경우예요. 이해되세요? 이 경우. CD 이 경우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는 지금요. 이 보기 지문요. A, B와 C, D 이 경우를 다 섞어놓은 지문 상태의 지문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을은 병에게 어떻게 했냐면요. 지금 소유권 양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양도 계약을 하는 얘기는 병에게 뭘 준 거예요? 반환 청구권을 준 겁니다. 그것을 양도하는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면 이 계약은 첫 번째 일어날 계약은 무슨 계약? 점유개정 계약. 두 번째 계약은 무슨 계약? 반환 청구권 양도 계약이에요. 두 번의 계약이 벌어졌죠. 이때 머릿속에서 퍼뜩 지나가는 사건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뭘까요? 선유 취득이 얘는 안 돼. 얘는 돼. 오케이? 그래서 가볍게 통지합니다. 너 그거 나한테 돌려주지 말고 병한테 돌려주면 돼. 알겠죠? 자, 적절히 다른 건 1번. 갑이 금반지 소유자였다면 정상적인 계약입니다. 병이 금반지 물리적 지배를 넘겨받지는 않았지만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죠. 반환 청구를 양도 받았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갑이 금반지 소유자였다면 을은 갑으로부터 물리적 지배를 넘겨받지는 않았지만 점유 인도를 받은 것으로 뭐 하게 됩니까? 점유 개정 상태가 된 거죠. 가족 존재가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평탄합니다. 세 번째 보세요.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닐 경우에요. 근데 을은 뭐 했습니까?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이 맺은 계약은 무슨 계약이에요? 점유개정 계약입니다. 점유개정 계약은 뭐합니까? 유효한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점유개정 계약으로는요, 을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을 넘겨받은 게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을이 가진 소유권을 양도받아? 을은 소유권을 갖지 못합니다. 왜? 이건 선의취득 대상이 아닌 점유개정이기 때문에 다 통보했어요. 31번입니다. 문맥상 A 소유권 박탈이라는 일이 일어났다. 그럼 앞에가 뭐예요? 주어입니다. 사건이 일어났다. 1번이 답입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마지막 기술 지문이랑 수능 학점 같이 묶어서